먼저 김현미 장관의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23번째? 네 번째 네 냈습니다. 번째요? 24번째까지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을 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수준입니다. 그때 발표됩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21번째 정책이 나왔는데도 부동산 값이 오히려 오른 것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다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자 김현미 장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해명 자료를 보면요. 언론 보도는 다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장관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 라고 국토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뭐가 다르죠? 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라는 차이인데 국토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아니라 나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는 취지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기자 잠시 후에 박근혜 정부 탓하는 거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게 좀 달라요? 국토부가 해명한 게 김현미 장관 방금 발언한 것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보면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 작동되고 있다.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과 조금 전 제가 본 영상대로 약간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왜 이렇게 많이 정책을 발표하고도 실패했냐 거의 이런 질문하니까 21번, 22번 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서 다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 영상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용호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다 작동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이게 결국 김현미 장관이 지금까지 모두가 그러니까 많은 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패를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가 봐도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는데 사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미 부동산 값은 계속 치솟고 있죠. 최근 발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하는데 중간값이죠. 그게 현 정부 출범 전에 6억에서 지금 9억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뛰어온 거죠. 50% 이상이. 그런 점에서 이미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을 성공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도 결국 그것을 실패가 아닌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들을 때는 약간 말장난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작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만 사실상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연달아 냈는데 결국 집값이 뛰었다면 그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에서 오히려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포털 사이트 검색 실시간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가 석 달 만에 상승을 했고 전세값도 7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집값, 전세값 다 올랐는데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는 정책이 과연 종합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냐와 관련해서 인터넷 카페가 나왔습니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전 국민에게 알리십시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김현미 장관 거짓말. 요게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미 장관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값 오른 게 박근혜 정권 탓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그런 시점이었죠. 부동산은. 네, 네,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금은 계속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자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부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제일 어설프고 나쁜 게 뭐냐면은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때는 싹 걷어 없애야 되는데 저희 국민학교 때 보면은 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좀 그림 그리다 보면은 색깔이 잘 안 나와서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하다 보면 끝내 어떻게 되느냐? 도화지 구멍이 나요. 이게 다 해줘가지고 지금 뭐 뻔한 거 같고 자꾸 뭐 4번을 냈네, 22번을 냈네 이런 논란, 그 다음에 뭐 언론 탓, 전 정부 탓 할 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적기에 국민들한테 주면 그리고 많은 부분 시장한테 맡기면 저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자꾸 왜 여기도 누르고 저기도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덧칠해서 이것부터 저는 국토부가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 말씀이 뭐 잘 작동했느냐 종합적으로 작동했느냐 이런 보도자료 내기 전에 부동산 문제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 김현미 장관 이 얘기 중에 저는 그 부분 잘 봐야 되는데 왜 부동자금이 자꾸 부동산에 몰리는지에 대해서는 꼭 국토부 장관 입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식도 있고 뭐 다른 투자할 처가 굉장히 많다면 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지에 대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재현 부대, 지금 집권 3년 차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뭐 21번씩이나 나왔고 뭐 김현미 장관 주장대로라면 4번째라고 하는데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전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발언하는 게 경실련에서는 잠꼬대 같은 소리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사람부터 바꿔야 돼. 김현미 장관 교체해라. 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서부대도 이게 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탓이라기보다 사실 저는 박정화 대변인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금융인의 경험에서 금융인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그 당시로 또 돌아가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좀 지나서 모르겠지만 2017년도 말에 주가 지수가 2,500을 찍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년 동안 투자하고 인내하고 해서 그 결실이 된 거거든요. 그렇듯이 김현미 장관이 말씀하신 것도 박근혜 정부 때문이 아니고 그 당시를 돌아가면 2015년도에 당시에 최경환 총리가 글로벌 환경과 다른 방향으로 간 건 맞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하면서 LTV를 70%로 해서 빚내서 집 사란 말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제 직장 동료도 그때부터 갭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중 유동자금 있고 대체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는 다시 주식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해버렸거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예. 서부대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3년 동안 거죠. 정책이 뭐 하나라도 작동을 했으면 오르던 부동산 값이 멈추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박근혜 정부 탓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박근혜 때 1,000조에서 1,600, 지금 1,600조이기 때문에 집권을 3년을 했잖아요.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탓이 아니고 이게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3년 동안에서 이게 정책적인 물론의 실패는 맞아요, 사실. 근데 이것이 장관의 어떤 국토부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재부나 다각도로 보는 것이 이게 부동산 국토부와 기재부가 다르게 가버리면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풍선 효과, 지방에는 미분양이 차고 차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지방에 또 부동산을 사기 시작해요. 이런 단편적인 정책들이 계속 그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뢰를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김용주 의원님 그렇군요. 서부대한테 제가 네. 그렇게 그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청자들이 궁금한 걸 대신 질문드린 건데 얼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코로나가 안 잡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안 해서 코로나 탓은
윤석열 탓이다라는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 잘 아시잖아요. 정책적인 부분 보면 서부대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마 김현미 장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이라면 어떤 정치적인 의미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권 1년 차인데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의 지적에 대해서 물었다면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좀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집권 3년, 집권 4년이 되면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지금까지의 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럼 보완을 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 안에서 책임지고 부동산 잡겠다. 뭐 이런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맥락을 장관님께서 좀 읽지 못해서 사실은 오는 조간신문들이 그런 비판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좀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말하자면 대출 규제를 통한 정책 두 가지로 금융 정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새로 짓고 계획하고 그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급 정책에서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넓힌 데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 임대사업자로 바꿀 경우 그것에 혜택을 주는 경우 이 정부 안에 있어요. 그것부터 없애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규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라인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규제에 손을 대다 보니까 문제가 뭔 문제가 생기냐면 저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부동산을 갖고 더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실소유자가 돼야 될 전세를 가지고 말하는 직업을 사야 될 사람은 더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면서 실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맥을 좀 짚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세균 총리도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에서도 결과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실소유자만 불만하게 만든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말하자면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의 안정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공직자부터 교체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정흑준 변호사님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얼마 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놓고 몇 해 전이죠. 1년 전이죠.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집 정리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1년이 넘게 봤더니 아무도 현재 남아있는 청와대 참모들 중에 아무도 다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얼마를 벌었나 궁금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 결과 한번 보시면서 의견 좀 한번 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곤 장관이 2018년도에 그 대치동에 집을 팔았거든요. 23억 7천만 원. 그게 2년 지났어요. 얼마가 됐냐면 이게 기사에서 봤는데 35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1억 원을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옆에서 같이 부총리 하셨던 교육부 장관 하셨던 분이 저런 식으로 그 경제적인 그런 걸 영향을 갖다가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집을 팔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요. 평균 얼마 벌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8명, 수도권 2채 이상 주택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2017년에 비해 평균 7.3억의 시세 차익을 안 팔고 버텨서 얻었다. 이게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억 3천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연봉이 1억이면은 사실은 아주 그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지 7억인데 연봉 1억 받아도 요즘 저축하는 거 뭐 1년에 2, 3천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그건데 저런 불로소득을 갖다가 그 다음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올랐다 그러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채 갖고 있으면 2배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 정책이 여러 가지로 미스가 있었다. 그걸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하고 앞으로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묻고 그리고 다른 정책을 갖다가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을 계속 그 자리에 두시는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더욱더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는 세계일보가 분석까지만 하고 최종 결론을 못 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동산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을 해촉을 하거나 뭐 강제적으로 집을 팔게 하거나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국회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북 문제 꼬인 거는 미국 탓. 부동산 잘못된 거는 전 정부 탓. 이렇게 저렇게 해석 안 되는 건 언론 탓. 지금 청와대 참모들 집 안 팔고 버티는 거는 이 논리대로 하면 국회 탓.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세계일보가 거기까지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서부대 반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고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또 좋은 게 휴먼 인덱스라고 즉 기업의 CEO라든지 이사들이 주식을 팔면 아 우리 회사가 고평가됐구나 해서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렇듯이 부동산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이 뭐 2채, 3채, 10채까지 가질 수 있죠. 근데 팔 때 강남구 빼고를 파니까 이게 강남 상구 즉 똘똘한 아파트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주니까 이 국민들이 이 판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직자들이 팔 때 강남구에 있는 집부터 팔았다면은 또 거꾸로 되는 정책이 있어서 지방 분양이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듯이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렇군요. 일단 청와대 어떤 보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좀 솔선수범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이죠. 예, 서부대 해석, 명쾌한 해석까지 들었습니다.